일방향적이었죠. 일방향적이라는 얘기가 선생님으로부터 이제 학생들에게로 이제 좀 단일 방향으로 이제 수업이 여러분들은 그냥 수동적으로 듣기만 하는 그런 존재였다면 이제 고교학점제가 도입이 되면 여러분들이 직접 수업을 선택해서 듣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갖고 열심히 들어서 평가를 받고 그 평가한 학점이 졸업 기준에 도달을 하게 되면 졸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학교 전체의 문화를 좀 바꾸는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적어봤고요. 그래서 왜 도입이 되었을까라고 한 얘기는 아까 했던 얘기들인데 좀 중요한 것만 좀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미래사회,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고 단순 반복 업무의 자동화, 뭐 요즘 AI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 뭐 클라우드가 어떻고 뭐 소프트웨어 개발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직업 세계 및 고용 구조도 많이 변화가 될 것이다. 좀 창의성이 요구되고 인구도 많이 줄고 있죠. 그런 것에 따라서 학생 수도 급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직업 세계에 있어서도 좀 많은 변화가 좀 생길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넘어가고요. 그래서 교육과정의 운영의 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뭐 여기 5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조금 어려운 말로 돼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좀 바꿔봤습니다. 자, 이거를 알기 쉽게 말하면 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아까 자 단위학교 단독형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학교의 교육과정이 다양해진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전기전자과 학생들이 있으면은 지금 전기전자과 교육과정이 하나죠. 그래서 여러분들 1, 2, 3학년 이렇게 3개의 교육과정으로 나뉘게 되는데 이제 학생들마다 다양한 교육과정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전기전자과 내에서 나는 승강기 기사가 되고 싶어서 그쪽으로 좀 더 공부를 하고 싶어요 하면 그쪽 관련한 코스가 준비가 될 것이고요. 아니면 나는 좀 동력 제어 쪽으로 좀 더 공부를 하고 싶다 하면 그쪽으로 좀 더 공부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격증과 좀 맞물려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격증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심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나는 정밀기계과 학생인데 어, 내가 받고 싶은 교육을 이제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정말 좀 용접에도 좀 관심이 있고 혹은 전기전자과 수업도 한번 들어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탁과의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뭐 우리 과에 있는 자격증을 다 땄고 해서 좀 다른 교육과정의 교육도 좀 들어서 나의 스펙을 좀 더 넓히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 그 고교학점제를 이용을 해서 활용을 해서 이제 탁과의 교과목을 선택해서 들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타학교 연계형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다른 학교에서도 이제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나는 이제 뭐 예를 들어 그래픽아트과 학생인데 이제 어, 우리 학교에서 이제 들을 수 있는 거 들었고 그 다음에 상고에 가서 우리 학교는 공업고등학교인데 상업계 고등학교에서 좀 들을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술을 좀 더 익히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학점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수업을 들은 것으로 인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교육시설을 활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우리 동네에 다양한 교육기관의 수업을 들을 수 있다 한데 이거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모든 동네에 다양한 교육기관이면 학원도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교육청에서 인증을 받은 그런 교육기관의 수업을 학점으로 인정을 해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역대학 협력형은 나는 이제 고등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서 대학교에서 조금 더 심화되는 그런 수업을 듣고 싶다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 학교 주변에 있는 예를 들면 중앙대, 숭실대, 서울대에 있는 수업을 들을 수 있게 열어준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라인 강의 활용량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활성화가 됐죠. 온라인으로 들어도 수업으로 인정을 해준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에 있는 다양한 교육 그런 시스템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은 좀 이해가 될 건데요. 미래 교육 플랫폼이라고 해서 이제 동작 관악 공유 캠퍼스가 올해 작년부터 이제 실시가 됐는데 올해는 조금 더 확장시켜서 이용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학교도 지금 보이죠? 서울공고 있고 그다음에 과학교과 중점, 사회교과 특성화, 소프트웨어 교과 특성화 연구학교, 뭐 다양한 뭐 중앙대, 숭실대, 서울대 뭐 다양한 학교들이 있죠. 이런 학교에 가서 여러분들이 직접 수업을 들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할까? 라는 내용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입학을 해서 지금 2학년 학생들도 그렇고 3학년 학생들은 지금 이미 교육과정이 고교학점제로 적용이 돼서 지금 수업을 듣고 있는데 특히 1, 2학년 학생들은 좀 주의 깊게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먼저 해야 될 거는 내가 속한 학과의 교육과정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을 조금 안 하고 이렇게 입학을 해서 그냥 흘러가듯이 졸업하는 것도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장래와 좀 미래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한다면 자 이제부터 학생마다 교육과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내가 직접 교육과정을 설계를 하고 여러분들이 과목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택한 과목에 따라 수업을 듣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속한 학과의 교육과정이 어떻게 짜여져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알아둬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이고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학교에서도 지금 교육을 많이 할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좀 기다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럼 수강 신청도 해야 될 텐데 그럼 수강 신청은 어떻게 해야 될까? 고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 수강 신청 시스템이 있는데요. 수강 신청 시스템에 여러분들이 직접 가입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일괄적으로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어떻게 일괄적으로 가입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안내하고 또 수강 신청에 대한 것도 차츰 교육을 해 나갈 테니까 그 교육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좀 생각을 해보자.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는 연습을 이제 해야 될 때가 이제 된 겁니다. 고교학점제가 도입이 되면서 계속하는 얘기지만 직접 선택을 해야 되고 그 선택한 것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로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진로에 대한 도움을 우리 학교에 있는 모든 인프라를 활용을 해서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학교는 이렇게 학생 학업 계획서와 진로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좀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배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2학년 학생들은 가지고 있을 거고, 뭐 지금 2, 3학년 학생들은 가지고 있고 1학년 학생들은 없을 건데 이제 곧 인쇄해서 배부할 예정이니까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학업 계획서에 나온 것들을 잘 이제 담임 선생님 또는 학과 선생님들과 상담을 해서 어떻게 좀 해야 할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고 같이 이렇게 학업 계획서도 써보고 고민하는 시간을 같이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좀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렇게 강의했던 내용들을 토대로 앞으로 이런 좀 강의나 고교학점제에 대한 디테일한 좀 강의 이런 것들을 우리 학교 유튜브를 통해서 좀 강의를 올릴 예정이니까 그것도 좀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